과연 그 판단이 옳았던 것일까? 상견례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아들의 혼사를 파기한 아버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내린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10분의 결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에서 상대방 가족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당신의 노후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단 10분 만에 사돈과 관계를 끊고 아들의 결혼을 파혼시켰습니다. 그의 판단은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을까요? 그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등산복 차림의 사돈, 그리고 그 자리에서 퇴직금을 물어본 무례한 질문. 이 모든 것이 어떻게 3년 후 180도 다른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반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그려보는 노후 사연노후입니다. 저희 채널은 다양한 실제 사연을 통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하는지,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가치 있는 사연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의 김철수입니다. 제 아들의 결혼 문제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3년 전 명예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올해 30살이 된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민수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지연이라는 그 아이는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2년간 연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얼마 후 지연이네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정한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네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견례 자리에 도착한 지연이네 가족, 그들의 모습은 김철수 씨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연이네 가족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에 다른 손님들인 줄 알았습니다. 지연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문제는 지연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등산복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밝은 색상의 고어텍스 재킷에 등산용 바지, 그리고 발에는 투박한 등산화까지 신고 있었죠. 저는 순간 실수로 오신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아버지 이쪽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정말 지연이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에 앉자 지연이의 아버지는 손도 제대로 씻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흙이 껴 있었고 등산화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져 레스토랑의 깔끔한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지연이 아버지의 옷차림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수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등산 다녀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했네요. 하하. 그의 말투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지연이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젓가락 대신 숟가락으로만 음식을 먹고 국물을 후루룩 소리 내며 마시는가 하면 음식을 입에 가득 넣은 채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저 역시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지연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희 딸 시집 보내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붉어졌고 민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퇴직금을 물어보는 무례한 질문. 김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질문이라 답변하기 어렵네요. 그러자 지연이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예민하세요? 우리 사돈 되실 분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죠. 결혼은 두 집안의 경제력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아내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아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의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지연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4월의 선선한 봄바람이 저희 부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이 결혼에 동의할 수 없겠다. 민수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는 괜찮은 아이 같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될 분의 태도와 가치관이 우리 가족과는 맞지 않을 것 같구나. 김철수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단 10분 만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십니다. 지연이 아버님이 좀 격식을 차리지 않으셨다고 해서 결혼까지 반대하시다니요.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앞으로도 끊임없는 갈등을 의미한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단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퇴직금을 묻는 그 무례함,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앞으로 너희 결혼 생활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간섭을 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이니 강요하진 않겠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내 경험과 판단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연이 아버님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퇴직금 얘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민망했고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진지한 대화. 김철수 씨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중요하지.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단다. 특히 가족 간의 가치관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아버지는 안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너희 어머니도 데리고 먼저 가겠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 가족 3명은 함께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지연이 부모님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는데.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수도 괴로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중에 전화할게.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김철수 씨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김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자리를 뜨신 겁니까?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더 이상의 만남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가치관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제가 등산복 입고 간 걸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로 결혼까지 반대하시다니 너무 하시네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단순히 옷차림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첫 만남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에이,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요즘은 격식 같은 거 없어요. 편한 게 최고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물어본 것도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돈 될 사람끼리 경제적인 것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 고생시킬 순 없으니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족과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삼가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민수에게 지연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혼 권유. 민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민수는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지연이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아버지, 지연이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이는 좋은 아이 같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그 부모님과도 평생 관계를 맺게 된단다. 민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족 간의 가치관 차이가 얼마나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처럼 민수의 미래도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민수 앞에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았고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의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밤새 내린 결정은 저와 아내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수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민수는 지연이와의 관계를 바로 끝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끊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수는 지연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돌아온 민수의 표정은 한층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몸을 던지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행동에 종종 당혹스러움을 느꼈지만 가족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행동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이해를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와의 연락도 점차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와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민수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수는 조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민수가 겪은 아픔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민수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끔 민수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 10분 만에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짧은 결정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김철수 씨의 단호한 판단이 결국 아들 민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연이와 헤어진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처음 몇 주간 민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끔 혼자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주었고 저는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부부는 우연히 지연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인 듯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지만 아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니?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주변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짧게 근황을 전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와 민수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 김철수 씨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민수가 어느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소개한 여자친구 수지는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을 방문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고 아내와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에서 수진의 가정교육과 가치관이 저희와 참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교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식사 후 차를 내오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두 분 다 정년 퇴직하셔서 지금은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몇 달 후 민수와 수진의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오갔고 금세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아버지와 저는 교직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금방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결정이 옳았어요. 민수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지요.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이 가져온 행복한 결말. 김철수 씨의 가족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민수와 수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수진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해 정식으로 결혼 계획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지난번 지연이와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확신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기쁨에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을 끌어안았고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 준비는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여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 자리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떨까요? 물론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는 지키되 결혼식은 두 사람의 색깔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의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수진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양가의 가치관 차이가 없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김철수 씨가 아들의 인연을 선택할 때 단호했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서재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는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제가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단다. 앨범을 펼치자 저와 아내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3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행복한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도 너희만큼 설레고 긴장했단다.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민수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상견례에서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를 못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지요. 다음 날 결혼식장은 화사한 봄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양가 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진의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금세 가까워져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수진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사돈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죠.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김철수 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 결혼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와 수진의 결혼식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집은 항상 활기가 넘쳤고 주말이면 저희 부부와 수진의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방문하곤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진의 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춘 사돈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독서를 좋아해 종종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와 제 아내는 요리를 함께하며 서로의 비법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가족이 민수네 집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발표할 것이 있다며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시부모님,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아기를 가졌어요. 그 순간 거실은 기쁨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와 제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수진의 아버지는 저와 함께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소식은 두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조부모가 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 아내가 문장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행복한 순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단 10분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 10분의 결정이 앞으로의 수십 년을 좌우하기도 하니까요. 6개월 후 수진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지라고 지었습니다. 민지는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저와 수진의 아버지는 서로 경쟁하듯 손녀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주말이면 두 할아버지는 번갈아가며 민지를 돌보며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퇴직 교사답게 민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즐겼고 수진의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정원을 산책하며 식물의 이름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참 좋은 인연을 맺었지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상견례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의 상대방이 지금의 수진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전혀 다른 결말이었겠지요. 김철수 씨의 단호한 결정이 가져온 행복한 결과. 이제 그는 손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지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민지는 종종걸음으로 집안을 뛰어다니며 모두를 웃게 만드는 활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날은 민지의 두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일찍 오셔서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생일 케이크를 가져오셨고 수진의 아버지는 민지를 위한 작은 자전거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민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10분의 결정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제가 내린 결정이 오늘의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것도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민지가 까르르 웃으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그런 민지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수진의 부모님은 저희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씨앗이 꽃 피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것은 때로는 단 10분의 용기 있는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결정의 무게,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화해와 성장의 가능성까지. 오늘도 저는 민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제 4살이 된 민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고 날아가는 나비를 따라 뛰어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지의 작은 손과 주말마다 모이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단 10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10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수십 년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10분의 결정이 가져온 인생의 변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준 행복.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또 때로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으로 그려보는 노후, 사연 노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